안녕하십니까. 어제 엄청난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경천 동지할 엄청난 그 업무 공작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우리 그 변희재 대표, 그리고 이제 그 신혜식 대표, 이 두 분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가장 대통령에게 불리한 탄핵과 내란 수사의 그 트리거, 방아쇠가 된 홍장원의 메모가 완전히 이제 그 민주당 박선원의 공작, 이게 만천하에 밝혀진 거예요. 그 메모는 대충 기억하실 거예요. 홍장원의 그 선임 보좌관, 제가 이호땡이라고 했는데, 선임 보좌관이 이름을 써놓은 걸 그 밑에 보면 그 말도 안 되게 가필한 거 있잖아요. 뭐 방첩사에 구금한다, 또는 근거 요청, 그 다음에 그 위치 추적, 뭐 축차 검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홍장원은 이제 그 자기 글씨라고 주장했죠. 보좌관이 정상거에 자기가 가필했다. 그런데 그 필적이 아무리 봐도 그 홍장원이하고 틀리죠. 홍장원이가 실제 그 자기가 그 동선을 설명할 때 뭐 국정원 원장의 공간이 어디 있고 국정원은 어디 있고 자기가 어떻게 이동했고 이 설명할 때 이 글씨를 쓴 거 보면 아주 단정하게 선명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 홍장원 글씨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박선원이가 트럼프를 갖다가 노벨상 추천한다, 이걸 수첩을 언론에 보여준 것도 있고요. 박선원이가 쓴 게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변희재, 신혜식, 이분이 그 30년 넘는 최고 전문가, 문서 감정하는, 국가수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대진 문서 감정, 거기에 그 감정을 맡겼더니 그 글씨가 홍장원의 글씨가 아니고 우리 예상대로 박선원의 글씨다. 이거는 이제 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이제 공중파에 방송한 게 제가 했습니다. 변희재가 계속 실시간으로 저한테 자료를 공유하고, 제가 어제 4시에 KBS 방송 사사건건, KBS TV 그 사사건건 4시에 나가서 속보로 바로 이제 그 필적이 박선원으로 밝혀졌다, 이걸 제일 먼저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앵커하고 놀래가지고 물 탄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정적으로 했다 KBS가 난리 날 수 있으니 막 놀래서 그 박선원의 반론도 해주지만, 실제 박선원은 뭐 홍장원이 만난 적도 없다고 저주고 반론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 30년 이상 전문가가 수많은 게 우리 공개된 거 봤잖아요. 10가지 이상. 이게 그 허위일 가능성은 없다. 저는 박선원의 필체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요. 오늘 또 변희재가 이제 저한테 미디어워치 오늘 또 이제 2탄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기사를. 뭐냐? 실제 그 박선원이가 메모가 그 4개로 생각하는데 하나 더 있더만요. 메모가 이제 그 5가지. 제일 먼저 박선원이가 공개한 게 이거 12월 11일 날 메모 들고 놓아가지고 뭐 보좌관이 옆에서 적었다 이러면서 12월 11일 날 메모 들고 놓은 게 이게 4차잖아요. 4차 메모. 그런데요, 그 메모하고 또 다르게 12월 11일 말고 이후에 2월 14일, 한참 뒤에 최근이죠. 박선원이가 메모를 처음 공개한 거는 12월 11일, 요걸 우리 보통 생각하죠. 근데 최근에 2월 14일 다시 5번째 버전 메모가 박선원이가 들고 나옵니다. 2월 14일. 거기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양정철하고요. 그 다음에 조혜주가 또 들어가요. 양정철은 다 알죠. 민주연구원 부정선거. 조혜주도 우리 선관위의 상임위원 문재인 때 캠프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정철, 조혜주의 이름과 밑줄, 이게 추가된 메모 버전 5, 5번째를 들고 이제 JTBC에 박선원이가 출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메모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타일, 예를 들어 이제 필체도 있지만 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스타일, 또 이게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요런 데 그 스타일상 이것도 이게 그 박선원이가 가필한 거로 추정된다. 실제 메모는 이게 그 박선원이가 들고 다니면서 또 이게 그 양정철과 조혜주를 추가하고 또 이게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밑줄도 긋고 요런 스타일이 박선원하고 이게 앞에 거 하고 이게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결국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게 그 필체는 뭐 어제 발표 났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를 따르는 스타일도 5차 메모까지 하면 이게 비슷한 스타일로 동그라미 치면서 밑줄 긋고 이런 거 보좌관이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드러난 겁니다. 엄청난 공작이 그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제기하고 홍장훈과 박선원에게 정인 불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안 하고 이게 끝내면 이거는 재판도 아니죠. 일단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해서 박선원과 그 다음에 이거 홍장훈을 다시 이게 정의신문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그 여러 필적 우리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법원의 필적 조회할 때 보면 여러 글씨를 쓰게 해서 이게 검사를 하거든요. 헌재에서 공개 검증을 해야 된다. 새로 이제 변론 제기하고 정인을 불러서 그 다음에 그 필적 공개 검증하듯이 여러 개 쓰게 하는 버전은 이게 다 법원에서 합니다. 저도 재판하면서 이게 여러 번 해봤거든요. 우리 금방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변론 제기해서 그걸 첫째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 국정원에 제 아는 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검토하겠답니다. 제 국정원에 그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국정원에 전화해서 국정원에서 홍장훈의 글씨가 많지 않냐. 국정원에는 홍장훈의 보고서는 글씨가 많겠지. 홍장훈의 글씨하고 그 메모에 가필된 게 동일이냐. 지 말대로.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이냐. 이걸 이렇게 감정해라. 이거는 이게 국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국정원이 나서야 돼요. 왜? 홍장훈의 글씨체가 많을 테니까. 뭐 박선원의 글씨체도 있을 수가 있죠. 국정원은 정보이면. 하여튼 홍장훈 거는 많을 거라고. 두 번째는 이게 국정원에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 교차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해야 된다. 이걸 두 번째로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빨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바로 진정한 내란 쿠데타입니다. 이거야말로 내란입니다. 공작을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내란 쿠데타입니다. 증거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헌재 위정도 있잖아요. 신속하게 검찰이 나서야 돼요. 왜 윤 대통령 개헌 말도 안 되게 뭐 수사권도 없으면서 말도 안 되게 나섰잖아. 이제는 이제 진짜 수사를 해야죠. 검찰, 경찰. 이제는 진짜 수사를 해야지. 빨리 박선원과 홍장훈 이런 데 그 공작을 수사를 해야 된다. 강제 수사를. 빨리 압수해가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합니다. 홍장훈이가요. 요놈이 물타기 하려고 아이고 메모 그 이름이 내만 있습니까? 뭐 조지호 경찰청장도 들은 게 있고 뭐 방첩대 수사 요원들도 들은 게 있고 저저 떠들죠. 그게 아주 교묘한 물타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 이름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가필의 부분 방첩사에 구금을 하고 검거를 요청하고 위치를 추정해서 곧 잡아가 가달 것처럼 이게 거짓이란 말이죠. 이게 거짓이라고. 단순하게 유명 정치인들을 동향을 좀 파악해라. 이걸 가지고 완전히 검거 요청 국정원에 말도 안 되는 그 정치인 체포 이 공작을 한 거예요. 이 공작을. 여인영 사령관도 그거 검거 동향을 그냥 요청 파악인 게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교묘하게 다른 사람 말 가지고 명단 가지고 물탈 이유가 없고요. 실제요. 나라가 기강이 아무리 무너져도 진짜게 대통령이 제대로 이런 사람 체포를 해라. 이러면요. 최소한 몇 명은 체포가 되거나 하다못해 체포하려는 시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체포 시도조차 없었다. 유일하게 체포된 사람은 억울하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저 방송마다 그러잖아요. 실제 아무리 나라 항명 기강이 무너져도 진작에 대통령이 치밀하게 체포를 준비하고 지시하고 했으면 한 명도 체포를 못했겠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고. 이거는 명백한 이게 그 내용 가필 부분이 중요한 공작인데 그게 그 박선혜가 쓰고 계속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대반전할 수 있는 카드다. 빨리 헌재는 변론 제기해서 공식적으로 필적 감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검경은 신속하게 수사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착수해서 빨리 진실을 파헤치된다. 이렇게 보고 변희재 대표 저 그랬잖아요. 진중권 보덕이 100배 1000배 똑똑한 후배라고. 저 서울대 그 후배지만 제가 옛날에 변호인으로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큰 고생했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이분도 그 거리의 투사 아닙니까? 광화문에 투사 아닙니까? 두 분의 그 정말 그 노고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고 빨리 그 신속하게 우리 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윤 대통령 수사나 그 다음에 그 재판도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